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절대 아닐 거야. 한번 가지게 된 편견만큼 깨기 어려운 것은 없다고 하는데요. 편견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프레주디슘이라고 하며 이를 번역하면 이른 판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기도 전에 미리 판단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할 뿐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까지 가지게 되는데요. 엄마의 재혼으로 심란했던 사연자는 모든 게 부정적이고 마음에 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아빠에게 골탕을 먹일까 고민할 정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와 이야기 도중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전해 들은 그녀는 사실이 아니길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친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아마도 새아빠에 대한 엄청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죠. 해외 커뮤니티와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츠버그에 살고 있는 루나입니다. 정말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엄마는 제 의견은 조금도 반영하지 않을 거면서 왜 제 생각을 물어보죠? 하필 많고 많은 사람들 중 왜 그 사람인지. 엄마의 보는 눈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늘 엄마의 재혼을 바라왔습니다. 아빠와 이혼하고 아빠는 이미 재혼에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처음부터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어떤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바보같이 저만 바라보며 일만 하는 엄마가 항상 안쓰러웠고 좋은 사람을 만나 더 행복해지길 바랬거든요. 누구라도 응원하고 새아빠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바보 같은 웃음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뭐 연예인의 외모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그냥 평범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속물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었어요. 어느 날 엄마는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깜짝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엄마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쩐지 요즘 엄마의 기분이 좋은 것 같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라며 장난을 칠 정도로 엄마는 편해 보이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와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엄마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거든요. 늘 일을 하느라 바쁘게만 지내온 엄마여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축하할 일이었습니다. 어떤 분인지 엄마에게 물어보니 정말 따뜻한 사람이고 웃는 모습이 한없이 어린아이처럼 맑은 사람이란다. 엄마의 이야기를 항상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이지라며 괜히 물어봤다 싶을 정도로 자랑을 했습니다. 아니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나 궁금해질 정도였죠.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조만간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셔서 저는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분을 뵙게 되었어요. 약속 시간에 늦은 저는 정신없이 엄마와 그분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보는 자리는 아니지만 첫인상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 한껏 꾸미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까요? 너무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키도 작고 눈도 작은 모습이 엄마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어릴 때 이민을 오셨다고 하던데 아직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일과 결혼을 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게 너무 좋았다고 했는데요. 엄마를 만난 후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저분이 따뜻하고 웃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다니 우리 엄마가 그분께 완전히 단단히 빠져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옆에서 바보 같은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오 이런 아이 같은 웃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저는 집에 와서 엄마에게 실망이었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웃으시면서 사람마다 관점과 생각이 다른 만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자기 일도 열심이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몇 번 더 만나보면 분명히 알게 될 거라고 하셨죠. 그러나 엄마가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컸던지 별로 다시 만나거나 알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만나는 것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어 씁쓸한 마음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 소연을 하기도 했었어요. 친구는 단순히 동양 사람이라서 싫은 것이라면 편견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친구는 아이들을 좋아해 보호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시설에는 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기부를 하고 봉사활동 오는 사람들 중 동양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중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한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10년도 넘게 꾸준히 봉사와 기부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 단순히 동양 사람이라고 해서 편견을 갖지 말라고 하더군요. 기분이 나빴어요. 한순간 제가 동양 사람이라고 해서 편견을 갖는 혐오주의자가 된 것 같았죠. 저는 단지 엄마의 짝으로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말입니다. 얼마 후 그 친구의 생일을 맞아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봉사자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왠지 저를 꾸짖는 듯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주기적으로 아이들과 미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는 아이들 생일마다 초상화를 선물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일에도 그림을 그려줬다며 자랑하더군요. 그런데 그림은 정말 자랑할 만했습니다. 친구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었고 밝게 웃는 모습이 따뜻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그림을 받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친구에게 저도 활동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친구는 어쩐 일로 기특한 생각을 했냐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모처럼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재혼을 결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론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엄마가 조금 더 그럴듯한 사람과 재혼하길 바랬다고 하니 엄마는 처음으로 저에게 불쾌함을 표시하셨어요. 사람을 제대로 겪어보지도 않고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싫다고만 할 건지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저도 괜히 심술을 부리며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결혼 전에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해줬으면 좋겠다고 또 한 번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저는 일부러 비싼 음식점에를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엄마의 재혼을 허락해주어 고맙다고 이야기했죠. 아직은 우리가 친해지지 못했지만 엄마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좋다면 다 괜찮다고 이야기했어요. 제 진심이기도 했죠. 제가 결혼할 사람도 아닌데 마냥 반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친구는 어느 날 저에게 루나, 너가 어떻게 제리 씨를 알아? 라며 다짜고짜 묻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영문도 몰랐습니다. 제리가 누구야? 그랬더니 지난 주말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지난 주말이라면 새아빠가 될 그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인가 싶어 순간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름도 제대로 몰랐다니. 근데 내 친구가 그를 어떻게 알지? 궁금해졌습니다. 주말에 봤다면 엄마와 재혼을 할 사람이라는 것을 친구에게 알렸죠. 친구는 믿을 수 없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너무 잘 됐다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냐며 신기해했습니다. 갈수록 알 수 없는 이야기만 하는 친구는 절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어요. 알고 보니 그때 친구에게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고 보호시설에 기부와 봉사활동을 한다는 그 사람이 제리, 즉 내 새아빠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절대 아닐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맞다며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인데 못 알아볼 리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매년 보호시설에 큰 돈을 기부할 뿐 아니라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림으로 봉사활동을 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과 미술활동을 할 때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죠. 아이들도 매번 그 활동 시간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엄마에게 이 사실을 확인했더니 엄마도 놀라시며 어떻게 알았냐고 하셨죠. 건축회사에 다니시는 엄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그분과 협업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인연은 참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왜 말하지 않았냐 물으니 제가 전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말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머리를 띵하고 맞은 것 같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마냥 부정적으로만 사람을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은 새아빠가 봉사활동을 나갈 때 저도 보조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큰돈을 기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라 마음을 열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미안해서라도 새아빠를 좋게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늘 엄마와 웃으며 행복한 모습을 보니 자연스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마음을 안 열 수 없었습니다. 새아빠의 바보 같은 웃음이 엄마가 말하던 아이 같은 웃음으로 보이기 시작했으니 저도 말다 했죠.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새아빠에게 지독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만큼 엄마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처음부터 외모를 보고 판단에 편견을 가지게 되니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잘못된 행동 같아요. 그런 실수를 또다시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아빠 덕분에 저도 사람의 내면을 보는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루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들은 늘 잘 알지 못하면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편견을 깨고 반성할 줄 아는 루나도 정말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누군가에 대해 이른 판단을 하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먼저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계속해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 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